안녕하세요. 리언크리닉 원장 안상태입니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미용을 접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실 IPL과 엔디아그라는 Q스위치 엔디아그라는 레이저가 있는데, 그게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레이저를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제 강의 다음에 바로 무점 치료를 할 수 있는 레이저가 새로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텐데, 그 무점 치료 레이저가 여러분한테 아주 흥미롭고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릴 레이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가장 미용 치료하실 때 처음에 접하실 레이저인데, 브라이트닝하고 피그멘테이션, 타투, 헤어 리무벌에 효과적인 레이저입니다. 이 레이저의 장점은 Q스위치 엔디아그라는 레이저랑 IPL이라는 레이저가 섞여 있어서 한 가지 기계로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레이저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레이저 토닝은 여러분들이 해보신 원장님들도 있고 처음 접하신 원장님들도 있을 텐데, 에피더멀 레이전하고 더멀 레이전, 그 다음에 브라이트닝에 효과가 있습니다. 레이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 거고요. 재질은 솔리드한 재질입니다. 엔디아그의 원칙적인 설명인데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엔디아그는 대부분 1064 파장하고, 여기 1064 파장하고 532 파장이 나가서 1064는 좀 더 깊은 층을 타겟으로 공략해 줄 수가 있고, 532는 좀 더 얕은 층을 공략해서 검버섯이라든지 흑자 그런 것들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IPL, 그 다음에 DPL이라고 여기서 설명되는데, 그런 IPL 라이트를 쏘여서 미백을 치료하는 레이저는 530 때의 파장으로서 주로 기미, 프레클 그런 것들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도 많이 강의 가면 보셨을 텐데, 어떤 레이저가 어느 층을 주로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그림입니다. 530대의 파장은 주로 이렇게 피부 가까운 층에 있는 병변을 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엔디아그는 1064대의 이런 피부 속 깊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층에 있는 그런 타투라든지 그 다음에 옅은 기미를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이 레이저는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그 팁을 바꿔줌으로써 1064대가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킨 리주브네이션이라든지 피그먼트 치료라든지 토닝과 섞어서 여러 가지 토닝의 기능을 해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532 파장대의 치료는 스킨 톤이라든지 멜라스마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게 1064와 532의 조작법을 설명한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심화 과정이나 기계 부스에 가시면 자세히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레이저 토닝을 하는 시술 사진이고요. 이 기계의 장점은 두 가지 레이저가 한 군데 붙어 있기 때문에 기계를 따로 가져와서 양쪽에서 쓸 필요가 없이 스위치 하나로서 두 가지 기능의 레이저를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에 클렌싱하고 그 다음에 이 더블 토닝이라는 이 두 가지 레이저를 써서 토닝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것인데요. 처음에 클렌싱하고 그 다음에 아이 실드를 커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토닝 엔디아그를 먼저 쏘고 그 다음에 DPL, IPL 종류의 레이저를 쏴주면은
보통 15분이면 듀얼 토닝이 되기 때문에 옅은 깊은 층에 있는 타겟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토닝을 위해서 200에서 300샷이 아니라 이거 좀 잘못 인쇄가 되는데요. 2000에서 한 3000샷 정도. 보통 저 같은 경우는 2000샷을 쏘고 그 다음에 DPL 토닝을 같이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은 양쪽 타겟에 있는 여러 가지 병변들을 같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번거로움을 줄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문신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신은 여러 가지 53이나 1064 파장대의 그런 방법으로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드름균을 타겟해서 아크네를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아크네를 치료할 수 있는 레이저가 있지만 아크네 균을 좀 줄임으로써 아크네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헤어 리무벌, 제모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모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옛날 초기에 나온 IPL1, 한 10년 전에 나왔죠. IPL1의 플루언스에 대해서 나타내는 건데, 처음에 나온 레이저는 강하게 피크점을 찍게끔 나왔기 때문에 에리세마가 생긴다든지 화상을 입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I2PL이 나오면서는 훨씬 더 그런 열을 발생하는 정도가 좀 덜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덜 생겼고요. 이제 그거의 업그레이드돼서 DPL 파장대로 나오면서 짧은 파장이 안전한 레벨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IPL 처음 나왔을 때 그 파장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I2PL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DPL은 좀 더 안전하게 짧은 간격의 낮은 에너지가 나옴으로써 짧게 끊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파장을 내보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그멘트의 치료뿐만 아니라 헤어 리무벌, 여러 가지 부위의 헤어 리무벌, 그 다음에 아크네까지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해서 효과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크네와 피그먼트, 헤어 리무벌에 쓰는 샷의 방법인데, 한 샷 이런 식으로 스탬프 방식으로 한 샷으로 병변에 적용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스프레이 방법이라고 해서 젤을 안 묻히고 컨택하지 않고 약간 띄운 상태에서 따다다다다 하는 식으로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시술하는 사람들의 효과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잡티가 있고 멜라스마도 약간 있고 검버섯도 있는 환자의 경우 몇 번 치료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화이트닝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흑자라든지 검버섯, 잡티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깊이의 피그먼트를 치료하기에 알맞은 레이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흑자와 검버섯 등이 있습니다. 프레클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치료된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모세혈관증이 치료된다고 나오는데, 모세혈관 확장증이 사실 이 기계로 치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드름균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여드름이 심한 사람도 몇 회 치료를 하면은, 물론 이제 이 레이저로만 치료를 한 건 아니고 다른 동반된 치료, 뭐 PDT라든지 어떤 필링을 약간 사용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여드름을 좋게 개선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헤어 리무벌은 빗으로 쏘이는 헤어 리무벌 제품에는 여러 가지 뭐 제이시스 스무스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빗으로 쏘여서 이렇게 제모의 효과가 있으니까 다양하게 여러분 산부인과시고 여자 우먼 닥터면은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비키니 제모에도 충분히 활용해서 이 레이저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하실 때 저도 처음에 레이저를 했을 때 걱정스러운 게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거랑 이제는 해가지고 PIH가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PIH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 두 가지를 제일 걱정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걱정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레이저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펠이나 토닝 레이저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부작용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해보시면은 큰 부작용 없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게 하다가 제가 일부러도 과하게 좀 싸봤거든요. 과하게 쏘면 약간 붉어질 수 있어요. 피부가 붉어질 수 있으면 그런 것만 발견을 해가지고 충분히 피부가 붉어지고 에리사마 생기고 이데마가 생긴 경우는 충분히 진정만 시켜주신다면 PIH가 생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진정을 시켜주는 방법은 멈이라고 해서 차가운 노멀셀라인 같은데 솜 같은 걸 담가뒀다가 덱사를 뿌려줘서 같이 대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드만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제품을 가지고 발라줘가지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면 크게 문제가 안 생기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레이저를 시작하고 미용 쪽, 비보험 쪽을 시작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색소성 질환이 있을 때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면 딱지가 생기시니까 그런 것들은 워낙 또 생기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좀 일주일 지나면 떨어진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일주일 정도 사우나나 찜질방을 금지하라는 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고 너무 붉게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이 이 크라이오셀이라는 기계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 별건 아니고 냉동되는 이온 투입기거든요. 그래서 냉동시키면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기계니까 이런 게 있으시면은 진정 관리 해주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는 욕심부리지 말고 약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효과가 없으면은 환불해준다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PIH가 만약에 생기시더라도 환자와 라포로만 잘 형성을 하신다면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주면서 진정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시술 직후에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저희 원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는 시술 직후에 꼭 피부 상태를 확인해서 에리세마나 이데마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거를 꼭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수포까지 생기더라도 사실 그렇게 진정관리를 처음에만 바로 열심히 해주신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